빅쇼트 영화를 봤을 때 과연 나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렇게 숏을 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못 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보셨겠지만 빅쇼트의 숏친 뭐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은 세상이 망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이 망할 거란 베팅은 굉장히 괴로운 베팅입니다. 숏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요 막 되게 막 부정적으로 보고 뭐 다 떨어졌으면 좋겠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롱숏 전략을 함께 취하는 분들이라 오르는 게 사실 저희도 더 편합니다. 저희 펀드는 사실 숏 포지션을 보험적 성격으로만 가져갑니다. 어떤 나쁜 이벤트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이벤트의 손해를 막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시장이 망했을 때 저에게 복권이 돼서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절대 그런 포지션을 가져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눈치가 조금 빠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왜 대담한 투자가 요즘 업로드가 뜸하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송 촬영 스튜디오를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의 정비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대담한 투자, 색다른 분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만관부, 이제 줄여 말해도 다 아시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투자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고위험의 길, 또 다른 하나는 자본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안정적인 투자 방법, 자산을 지키면서 조금씩 성장시키는 지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주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롱숏 펀드, 헤지펀드 운용하고 있는 최주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팀장님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새로 바꿨는데 첫 손님이세요. 네, 너무 깔끔하고 좋게 바뀐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좀 부담 없이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드물게 이 숏 포지션, 차입 공매도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롱숏 펀드 운용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 숏 포지션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략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숏 포지션이라고 하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크게 보면 주식의 하락에 투자하는 행위 전반을 다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선물을 사게 되죠. 그거랑 정반대로 생각해서 팔아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상승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당연히 주가 하락이 수익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롱 포지션, 주식을 사는 행위를 뜻하는 이 단어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놓은 상태에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손실을 입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이 차입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계획대로면 올해 6월부터 차입 매도가 재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해당 이슈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여러 번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입 공매도가 시장에 존재하는가 아닌가는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걸 금지시킬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시장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도 우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개될 경우에도요.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시장 거래량이 이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주식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종목별로 보면요. 일부 과열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숏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부분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변동성에는 조금 유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차익 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듯이 수많은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요. 어떤 이는 상승에 투자하고 반대로 어떤 이는 하락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다만 스마트 롱숏 같은 롱숏 펀드에서 숏 포지션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용도. 다시 말해서 시장 하락 시의 롱 포지션에 대한 보험적 성격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지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면요. 시장 하락 시에 고객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우산, 방패 혹은 보험적인 성격 역할을 하게 해주게 되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스마트 롱숏은 그동안 이러한 보험적 성격을 잘 활용해서 시장의 흔들림과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고객들께 되돌려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오프닝 때 투자의 길 중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험 성격으로 숏 포지션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오해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킨다 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일단 숏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운 마음은 전 세계 공통인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겪어봤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게임스탑 사례라고 해서 네. 차익 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매수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들고 있는 종목을 누가 사실 판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거는 같이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경우에도 먼저 팔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진행자님하고 제가 같은 종목을 샀어요. 들고 네. 있다가 제가 어느 날 먼저 팔아버린 거죠. 사실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나도 팔아야 되나? 예, 뭐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요. 숏만 하는 투자자는 사실 시장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롱이 더 많고요. 저조차도 시장과 종목이요. 사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올라야 저희도 먹고 살 길이 더 많아지거든요. 숏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요. 막 되게 막 부정적으로 보고 뭐 다 떨어졌으면 좋겠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롱숏 전략을 함께 취하는 분들이라 오르는 게 사실 저희도 더 편합니다. 그보다는 성향의 차이가 좀 있어요. 롱숏 전략이라는 건 그 자체로 좀 더 지키는 투자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되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성향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최근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조작이나 이런 문제는 거의 제 생각에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유형의 문제는 사실 롱 쪽이 더 취약합니다. 사람의 심리 자체가 좀 더 탐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식을 사는 데서 좀 더 자극이 쉽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이제 차익 매도는 사실 워낙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롱 쪽이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취약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 숏쟁이 막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그보다 나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숏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좀 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스마트 롱숏 펀드를 들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사실은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건 좋지만 차익 실현을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야? 조금 하락할 우려가 단기적으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6월에 이제 차입 공매도가 혹시라도 재개될 경우에는 롱숏 펀드 입장에선 사실 타이밍상 수익원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성과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시기적인 입장으로 보아서 지금 들고 나와서 고객분들께 소개해 드리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멋들어지게 바꾸고 우리 팀장님을 모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롱숏 펀드 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식형 펀드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롱숏 펀드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주식형 펀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주식형 네. 펀드는 기본적으로 심플합니다.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매수한 주식을 들고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체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등락과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롱숏 펀드는 이와는 좀 다르게 포트폴리오에 롱과 숏 포지션이 함께 있습니다. 상승에 노출된 것, 하락에 노출된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노출된 방식이 좀 다르고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궤적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요.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보유가 단순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세 차익이 나고 주식이 오르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롱숏 펀드는요. 주가 상승 시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롱 포지션, 또 주가 하락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숏 포지션 동시에 보유하게 돼서요.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는 훨씬 크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이 롱 빼기 숏 넷 익스포저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좀 올라가게 되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좀 낮아지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롱은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버는 시스템, 숏은 주가가 내리면 돈을 버는 시스템인데 롱과 숏을 같이 할 때는 어떻게 돈을 버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상대적 관점이 있습니다. 더 오를 종목을 롱 매수를 하게 되고요.
덜 오를 종목을 숏 매도하게 됩니다. 저희의 이 아이디어가 맞았다면 저희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매도한 종목 대비로는 좀 더 오르게 된다면 이렇게 아웃퍼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반대로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죠. 틀렸을 때는 사실 한 종목을 그냥 사기만 하면 하락을 하겠지만 반대로 숏 포지션도 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면 손실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요. 시장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게 보는 특정 섹터, 종목의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여 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이제 숏이라는 하나의 무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더 있는 거죠. 방패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투자 아이디어 구축이 가능해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숏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숏 포지션이 막 시장아 내려라 종목아 내려라 이렇게 저주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앞으로 내려갈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롱숏 전략이 왜 필요한 건가요? 진행자분께서는 보험 몇 개나 혹시 들고 계세요? 글쎄요, 세어보진 않았는데 여러 개 좀 들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뭐 가족분들은 대충 한 사람당 몇 개 정도 들고 있을까요? 그래도 한 대여섯 개씩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들고 있지 들고 않을까요?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개, 세 개 정도 들고 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요. 네. 결국 개인에 따라서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 성향이 좀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위험 선호의 정도도 사실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숏은 바로 이런 이 보험적 성격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롱 포지션을 창이라고 생각하고 숏 포지션을 방패 혹은 보험적 성격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숏 포지션은 일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지수 혹은 개별 종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시장 전체적인 하락이나 매크로 리스크 또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경우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보험적 성격의 숏 포지션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시기에는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게 되죠. 하지만 저희가 그림에서 지금 차트에서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프상에서 비교를 해보면 명확한데요. 일반 주식형 펀드, 다시 말해서 롱온리 펀드의 경우에는요. 코스피 지수와 그 궤를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하락 구간에서는요. 시장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에 주황색의 스마트 롱숏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올라갈 때도 물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험적 성격의 포지션들 덕분에 수익률이 방어가 되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알 수 없는 세상, 또 알 수 없는 시장에서 하락장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 손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락 전에 물론 매도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거 맞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투자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상에서 내가 저 2020년 상승장의 중간쯤 와 있는 건지 혹은 2021년 하락장이 막 시작되는 저 시점에 내가 와 있는지는 사실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보험적 성격의 해지 전략을 같이 가면서 위험에 대비하게 되면 수익과 위험 대비를 함께 추구하는 목적을 그림과 같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롱과 숏 종목을 이렇게 선별할 때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을 매도하고 또 싼 주식은 매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는 않고요. 상당히 네. 굉장히 복잡한 로직을 따르게 되는데 좀 더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롱숏 펀드가요. 사실 과거에는 주요 운용사마다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좀 사라지거나 규모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투자 전략 자체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된 성과가 유지되지 않으면 좀 유지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사실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 또 해당 주식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 그 유형과 상황에 따라서요. 투자 아이디어의 구성 방식 자체가 좀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단기적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또 해당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 흐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 배경적 상황도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구나라고 고맙습니다.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사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하나하나 좀 챙겨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실제로 유효했던 롱숏 전략을 저희가 몇 가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과거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항공주의 페어 트레이딩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리오프닝 과정에서 우리가 항공업이 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해외 여행을 많이 안 가다가 가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항공업에 주목을 하게 됐고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 항공 주들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걸로 봤는데요. 사실 일단은 항공주들은 공통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항공주들의 주가는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네. 뭐 수요 자체는 개선이 되더라도 유가가 갑자기 너무 올라 버리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제주항공을 롱으로 가져가면서 대한항공을 숏으로 같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해 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객 수요에 둘 다 영향을 받지만 제주항공은 주로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단거리 여객의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대한항공은 단거리도 있지만 장거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 수요는 단거리부터 많이 열렸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이 부분에서 더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항공은 사업 포트폴리오로 화물 사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 사업은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좋았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기는 거꾸로 이제 좀 안 좋아지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쇼포지션이 훨씬 더 워킹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좀 별개의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단순히 롱하는 것에 비해서 대한항공 쇼포지션을 함께 가져가면 변동성도 줄이면서 투자 이디어가 맞게 되면 실제로 맞았거든요. 이러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죠. 오른쪽 그림 보면 사실은 아래 보시게 되면 제주항공만 들고 있었어도 맞았겠죠. 저희가 다행히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유가가 뭐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에 유가가 혹시라도 많이 튀어서 우리 투자 아이디어가 틀리는 경우에도 대한항공 쇼포지션이 함께 하락을 해서 좀 막아줬을 것이다. 이런 점을 저희가 예시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실 뭐 진행자분께서는 최근에 페낙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페낙괴? 패시브가 낳은 괴물. 정확합니다. 네. 예, 패시브가 낳은 괴물인데요. 바로 이런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규모나 여러 면을 충족시켜서 패시브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면 편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이 종목들을 바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매수세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목의 주가가 보통 상승하는 게 많고요. 이 경우에는 또 어떤 펀더멘탈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사게 되므로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 둘 다 지수 편입 혹은 이전 상장 이후에 보게 되면요. 실제 편입 이후에는 더 이상 패시브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겠죠. 당연하게도. 그러면 이 주식들은 보통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되죠. 둘 다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라갈 때는요. 사실 롱펀드에서 그냥 사면 되고 저희도 사실 뭐 롱 포지션 잡으면 되는데요. 뒤에 떨어질 때는 사실 너무 명확한 아이디어잖아요. 이미 패시브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데 밸류에이션은 높다. 이 경우에는 사실 숏 포지션밖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접근을 해서 숏 포지션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겠죠. 뭐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또 뭐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종목들의 주가가 좋으면 같이 따라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 경우에는 반대로요. 롱 포지션으로 해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포스코 홀딩스를 롱 포지션을 잡아서 상호 해칭을 하면서 포스코 DX의 주가 하락만을 기다려 볼 수도 있겠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수 편입 이벤트가 끝난 에코프로 머티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네. 에코프로 같은 지주사를 함께 롱 포지션을 가져가서 리스크를 해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롱 포지션이 해지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저희가 하다 보면 손실을 안 보고 그냥 100% 수익만 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손실에 좀 민감한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롱숏 펀드가 투자 성향이 더 맞겠는데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의 경우에는요, 이런 롱숏 펀드를 통해서 보다 적은 변동성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시장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다시 말해 가입 시점에서부터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요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도 저희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펀드는 기본적으로 뭐 꼭 상승장에 가입을 해야 수익이 나냐 그런 것보다는 언제 진입했냐 요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진입해도 목표한 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얻어 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9년 7월부터 저희가 운용을 시작을 해서 지난 3월까지 펀드 수익률과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는 사실 굉장히 뭐 많이 움직였죠.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꽤 반복이 됐었던 반면에 스마트 롱숏 펀드 주황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평탄하게 적은 변동성으로 꾸준히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코스피 구간을 보게 되면요, 사실 상승장을 잘 맞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뭐 수익도 많이 내고 좋았겠죠. 근데 반대로 2021년에 이제 하락 직전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런 투자자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원금 미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 롱숏 투자자였다면 이런 구간 중에요, 사실 어느 시점에 진입하셨더라도요, 큰 걱정 없이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불장에 진입한 그 1인이 저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런 만큼 오늘 롱숏 펀드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지금 스마트 롱숏 펀드에 30, 50, 70 이렇게 숫자가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고 어떠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스마트 롱숏 펀드 시리즈는요, 기본적으로 주식 롱숏 포지션과 일부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숫자 자체는 대략적인 주식 비중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은 채권 혼합, 50은 주식 혼합, 70은 주식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좀 낮을수록 보다 낮은 변동성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 자체를 아주 극도로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요, 스마트 롱숏 30 펀드가 채권 혼합형인 만큼 적합할 수 있고요. 스마트 롱숏 30은 특히 채권 혼합형이라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유유자금 활용에도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롱숏 50 더해서는 스마트 롱숏 70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래도 위험 리스크를 조금 더 안고 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슬라이드에서 실제 수익률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누적시켜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큰 순서대로 수익률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펀드 구성에 주식 그리고 채권이 모두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서 스마트 롱숏 70 기준으로는요, 펀드 수익의 대부분 약 86%는 비과세 수익인 주식 매매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만 채권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과세 수익에 해당이 되고요. 목표 수익률이 유사한 채권형 혹은 인컴형 펀드는 대부분이 과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 대비로는 과세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연에 한 6, 7% 수익률이 나더라도요, 약 15% 가까이 되는 세금을 추가로 내느냐 아니냐는 장기적으로 꽤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롱숏 30의 경우에는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에서도 위험자산 70% 한도 밖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주식 롱 포지션 기준으로 약 30% 정도라서 채권 혼합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앞서 차트에서 보셨지만 이 펀드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한 롱숏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현금을 그대로 담아두는 것보다는 수익성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성 면에서도 놓치지 않고 가는 롱숏 펀드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 요건이라던가 다른 펀드들과의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비슷한 전략을 택하는 사모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헤지 펀드들과 대비해서 보수나 가입 장벽 자체가 크게 낮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헤지 펀드라고 하게 되면요,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데 따라서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 보수도 좀 높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도 좀 정해져 있고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스마트 롱숏 같은 경우에는요, 헤지펀드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보다는 가입이나 환매가 훨씬 자유롭고요, 장벽이 좀 낮은 공모 펀드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상승장과 하락장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지면서 시장의 등락이 꽤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아직 투자자분들께는 덜 알려진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작년 연말부터 워낙 AI 인공지능 네. 관련해서 반도체 중심의 강세장이 한국에선 이어지다 보니까요.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 또 관련한 ETF를 직접 사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펀드가 사실 꾸준하고 장기적인 수익은 내지만 단기적으로 막 엄청난 폭발적 상승을 목표로 하는 펀드는 아니다 보니까 네. 주목도가 좀 덜한 부분도 있긴 한 것 같고요. 숏 포지션이 조금 일부 있다 보니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스마트 롱숏이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가 되거나 수익률이 뭐 저 위에 가장 높은 펀드가 되는 것보다는요. 고객과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온 펀드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펀드가요 설정한 지 올해 이번 달 딱 10년이 됐습니다. 오, 시장에 10주년이네요. 10년 한 펀드가 많지 않거든요. 드물기도 할 뿐만 아니라 10년간 사실 꾸준하게 우상향 해오면서 잃지 않고 쌓아가는 투자를 지속해 왔다는 점이 그 부분이 무엇보다 저한테는 가장 큰 자부심이라 주목을 좀 덜 받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고객들한테 꾸준히 약속한 수익률을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돈이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돈에 감정이 없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나는 돈을 이만큼 잃으면 이만큼 슬픈데 돈은 그걸 모르고 주식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돈이 불어나기는커녕 계좌는 마이너스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롱숏 펀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스마트 롱숏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제 네. 말을 다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 더 여쭤봐야 또. 농담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품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자입니다. 따라서 사실 당장 내일 뭐 이번 달 시장에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장 고점을 정확히 맞추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네.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장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잖아요. 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요. 내가 감내하고자 하는 리스크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런 국면에서도 조금은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하시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펀드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도요. 2020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반대로요. 2022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락 구간이 나타났었거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오르내림이 심했던 편이고 1년 내에서도요. 지수에서 고려하게 되면 코스피 안에서도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많게는 뭐 30%가 빠진 적도 있고요. 적게는 한 15%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장이 고점에서 샀다가 하락 구간에 접어들면 개개인의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스마트 롱숏의 경우에는요. 최고점에 진입하더라도 경험적인 최대 손실이 표에서 보시는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참에 시장 전망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글로벌 IB에서도 "미국 시장 뭐 더 간다. 아니다. 떨어질 거다. 조정 나온다. 단기 조정이다. 장기 조정 나올 거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참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굳이 그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어진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의 이 좋은 장세는요. 선진국 위주로 양호한 경기가 유지가 되고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금리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을 여기까지 밀어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죠. 네.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는 AI, 인공지능이 부각되면서 어떤 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다 보니까 위험 자산의 랠리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느껴지는 거는요. 상승장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래도 주변에 한두 명씩 생긴다 이런 생각이 좀 음. 들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저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요. 실제로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기대감이 아니죠. 실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이벤트들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은 사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지만 네. 막상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 경기 수준이라든지 크레딧 리스크 같은 부분을 살펴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시장의 고점을 벌써 다 왔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입니다. AI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글로벌 선도 테마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위험이라는 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올지. 다만 너무 위험 자산에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는 조금 일부 보수적인 쪽으로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또 그런 대상으로 저희 스마트 롱숏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러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투자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롱숏 포지션에 대한 설명부터 롱숏 펀드에 대한 설명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주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팀장님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스마트 롱숏은요, 약간 맛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크게 주목을 받는 맛은 아닙니다. 사실 시장에 워낙 강렬한 맛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사실 구수하고 담백한 맛도 굉장히 생각날 때가 있고 결국 좋은 맛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성과를 냈고 또 그와 함께 해주신 고객들한테도 저희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되 시장이 쉬울 때는 굉장히 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진다면 사실 모두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네. 찾는 조금 어려울 때 찾는 펀드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 함께해야 진짜 친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마침 딱 10주년이 되는 달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최지훈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롱숏 포지션을 모두 취해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시리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시 돌아온 대담한 투자 이벤트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탭 클릭하시면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